공부를 잘 해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연습 문제인데 꼭 책 필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봐주세요. 저번에 했던 거 복습하는 느낌으로 갈 테니까.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이라고 돼 있고 부분 집합 A, B, X에 대하여 A라는 집합은 1, 2, B라는 집합은 2, 6, 7, 8이라고 써 있습니다. 맞죠? 그때 A라는 집합은 1, 2 완벽하게 써 있고요. 이 B차 집합 A를 좀 만들어야겠네요. B차 집합 A는 B라는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빼시면 2만 빠지면 되겠네. 그래서 B차 집합 A는 6, 7, 8이야. 맞죠? 근데 6, 7, 8이 X라는 집합이 아니라 X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대요. 맞나요? 우리 서로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해서 서로소, 만약에 A랑 B가 공통된 부분이 없다 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A가 B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B가 A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 이런 표현이 A랑 B가 서로소다. 이런 표현이야. 그러면은 조건 나를 다시 한번 써본다면 6, 7, 8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X의 여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이렇게 대체하실 수 있겠지? 6, 7, 8이라는 저 집합이랑 그 다음에 X라는 집합이랑 뭐라고? 서로소라고. 맞나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 이런 관계면 A, B가 서로소라고. 맞지? 이런 관계면 얘랑 얘가 서로소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6, 7, 8이랑 X랑 서로소다 라는 걸로 느끼셔서 결과적으로 X라는 집합 안에는 6, 7, 8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이 소리야. 6, 7, 8이라는 저 친구가 X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이 소리라고. 괜찮아요? 얘는 어떤 친구예요? X라는 친구가 A 안에 포함되는 상황이죠. A라는 집합을 미지수로 쓴다면, 미지수 안에 원소로 쓴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X 안에는 1하고 2는 무조건 들어가요. 1하고 2는 X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중에서 X는 1과 2는 무조건 들어가고 6, 7, 8은 절대로 들어가지 마! 이 소리라고요. 그럼 나머지 3, 4, 5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이 고민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답 마무리하시면 돼요. 지금 방금 내가 말했던 것들을 절대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고 다 완벽하게 이렇게 해석하셔서 2의 세제곱으로 가는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괜찮을까요? 됐죠?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이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내용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늘 조금 부담인 그런 컨셉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배수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를 뭐라고 할 거냐면 자연수 K에 대한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자고. 그럼 A3라고 하면 이거 무슨 말이야? 3의 배수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3, 6, 9, 12, 15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A5는 50, 15, 20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런데 다시 볼게. A3이랑 A5가 있어. 느껴지지 지금? 나열해야 돼.
나만 보고 있으면 안 돼. 머리로 나열하고 있어야 돼. 알았죠? 얘 나열하고 있어야 돼. 너를 교집합 취하면 3의 배수, 5의 배수 이렇게 있어. 그거랑 그거에 공통된 친구들은 뭐가 있어? 15, 30, 45 이렇게 있지. 인정해요? 그럼 걔도 배수 집합으로 표현 가능하지? A 15라고 쓸 수 있어. 맞나요? 또 해볼게. 2의 배수의 집합이랑 3의 배수의 집합이 있어. 2의 배수 쭉 나열해봐. 3의 배수 쭉 나열해봐. 그 친구는 교집합 취하면 6의 배수가 될 거야. 얘가 규칙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거든. 3과 5의 최소 공배수야. 2와 3의 최소 공배수야. 알았지? 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볼게. 2의 배수 쭉 나열해봐. 4의 배수 쭉 나열해봐. 뭐겠어? 4의 배수야. 맞나요? 역시나 2와 4의 최소 공배수야. 알았어요? 배수 집합에서 m의 배수의 집합이랑 n의 배수의 집합이 있다라고 칠 때 이 교집합은 무조건 의미가 있어. 어떤 상황이라고? 이 각각의 배수 상황에서의 저 친구들의 최소 공배수라고. m과 n의 최소 공배수라고. 교집합은 무조건 의미가 있다고. 괜찮나요? 근데 합집합으로 가볼게. 합집합. 역시나 쭉 또 여러분들 다양하게 나열해 보실 수 있을 거야. 3의 배수의 집합과 5의 배수의 집합을 합치면 배수 집합으로 표현이 안 돼. 안 되지? 지저분하잖아, 지금 상황이. 지저분하다고. 그래, 안 그래? 얘는 괜찮을 것 같아. 왜? 2, 4, 6, 8, 10, 4, 8, 12 이렇게 하니까. 얘는 말 돼. 배수 집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어쩔 땐 표현이 되고 어쩔 땐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맞나요? 그러니까 교집합은 무조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합집합은 표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될 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제를 써줄게요. 2의 배수의 집합이랑 4의 배수의 집합을 합쳤을 때는 의미가 있었죠? 뭘로? 2의 배수의 집합으로 의미가 있었어요. 동의하시죠? 자, 그럼 얘를 보고 그대로 갈게요. 얘가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얘가 m이라고 치고 얘를 n이라고 치면 얘는 am이라는 결과가 돼. 근데 언제 의미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4의 배수라는 4, 8, 12, 16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요 집합 안에 포함이 돼야 돼. an이 am 안에 포함이 되시고 그리고 이 포함이 됨과 동시에 2의 배수라고 하는 저 친구의 2와 4의 배수라고 하는 저 친구 4와 연관성이 있는데 요 4의 약수가 얘가 돼야 돼. 즉 m은 n의 약수일 때만 저런 의미가 있어. 됐어요? 이 상황 아니면 이렇게 깔끔하게 배수 집합으로 표현이 안 돼. 그럼 표현을 안 하면 돼. 괜찮겠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배수 집합에 대한 어떤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해 드리는 거야. 개념 체크 183페이지에 개념 체크라고 있어. 한번 정리하시고 일로 와주시면 돼요. 오늘 책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집중하셔서 와주세요.
자, 뭐 이렇대. 괄호 1번이야. 일단 쭉 배수집합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4의 배수와 6의 배수를 교집합시켰단 말이야. 맞나요? 그럼 4와 6의 최소 공배수니까 이 친구를 잽싸게 A10이라고 만들어내는 거야. 괜찮지? 그럼 얘는 12의 배수란다. 12의 배수는 12, 24, 36, 48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얘를 포함하는 상황은 당연히 얘랑 똑같은 12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24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48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36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제일 작은 친구는 n의 최소값은 당연히 10이겠지. 맞나요? 12, 24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래서 괄호 1번은 저렇게 되겠고 2번 가볼게요. A2 합집합 A3 괄호 2번 A2 합집합 A3 교집합 A4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부터 내가 이러지 말라는 거야. 2의 배수의 집합이랑 3의 배수의 집합이랑 4의 배수의 집합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친구를 다 쓰는 거야. 막 2, 3, 4, 6, 그 다음에 8, 9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또 얘 4, 8, 12 이렇게 해서 교집합 해봤더니 4, 8, 10이 있구나. 그래서 4의 배수구나. 이러지 말라고. 가르쳐준 이유가 있잖아. 이렇게 연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친구는 배수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추가적인 배수집합으로.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요. 있다고? 얘만 얘기할 때 배수집합으로 표현이 되냐고. 근데 왜 아까 된다고 해요? 잘 몰랐나 봐요. 졸려 보여서 그랬어요. 다 했죠? 안 되죠? 맞죠? 의미가 없다고요. 맞나요? 그런데 교집합과 합집합은 분배할 수 있죠. 지금 상황이 연산이 다르니까. 맞나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해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번 시간에 내가 진도를 적게 나갔잖아요. 이게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분배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A2 교집합 A4 얘 무조건 의미 있다고. 그 다음에 합집합 A3 교집합 A4 얘 무조건 의미 있다고. 그럼 A2 교집합 A4는 A4지. A3 교집합 A4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니까 A 12지. 인정해요? 걔랑 합집합. 얘는 의미 있어 없어? 있잖아. 포함 관계고 4와 12는 약수 관계고. 맞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만히 째려보시면 이거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A4를 구할 수 있다. 이거라고. 알겠어요? 이 상태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 분배해서 확인하고 나니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배수집합이라는 걸 정리해 드리는 거야. 실제로 지금 이 페이지 있죠? 183페이지에 이 책도 정리가 되어 있지? 맞지? 아까 페이지랑 정리되어 있을 거야.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한 거야.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하셔야 돼. 알겠죠? 그럼 배수집합은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약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약수집합이 나올 수도 있고 배수집합이 나올 수 있는데 약수집합은 그냥 다 나열하세요. 나열해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쌤 B에서 나올 때도 알았죠? 배수집합은 요걸 적용하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4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두 문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넘어갑니다. 다음은 대표 유형 68번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뭐 이런 게 있어요. 저건 처음 보는 건데 A 동그라미 2개 B 얘가 이거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 뭐야? 얘는 그냥 이런 연산을 이렇게 새롭게 정한 거야. 그래서 나는 얘를 읽기를 그냥 연산이라 읽을게. A 연산 B는 요거다. 이렇게. 이 문제 안에서만 허용되는 연산이야. 알겠죠? 그때 이게 항상 옳은 것만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이걸 문제를 풀라고 하면 기억, 전체 집합, 연산, 공집합이 적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A 자리에다 요거 대입하고 B 자리에다 이거 대입해서 대입하는 거야. 전체 집합, 합집합, 얘랑 연산해. 전체 집합, 합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주어져 있는 이 친구가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 공집합이랑 합집합 시키면 전체 집합이 되겠고 너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합집합, 공집합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랑 합집합 시키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니까 기억 맞아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럼 니은 또 가. 니은 또 하면서 또 해. 디귿 또 해. 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면 돼. 괜찮아. 시간이 널널하면 아주 널널하고 이 문제 딱 한 문제만 편안하게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숙제하듯이.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 연산이 너무 좀 현재까지 지저분하다고. 얘가 좀 지저분해. 그래서 얘를 먼저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자 이거야. 그 정리를 하는 게 숙제였다고. 그럼 A 합집합. 얘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쓰자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연산자 다르니까 분배할 수 있지? 분배하시면 A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이 식기는 전체 집합이요. 전체 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집합 얘 같은 경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돼. 전체 집합이랑 얘랑 교집합 시켰다는 건 당연히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의 교집합이니까 이 덩어리 하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거야. 쟤보단 얘가 더 깔끔하지 않니? 이렇게 하고 기억 니은들 가자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럼 훨씬 더 빨라질 거야. 기억 볼게요. 전체 집합, 연산, 공집합이야. 전체 집합, 연산, 공집합이라고. 그럼 전체 집합, 합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합집합, 전체 집합 이렇게 된다고. 그럼 전체 집합이지. 아까보다 좀 더 빨라지지 않니? 이해하시겠어요? 다음 두 번째 전체 집합 연산 A야. 그럼 전체 집합 연산 A니까 전체 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이지. 요거야. 맞나요? 그럼 얘랑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여집합이야. 맞죠? 그럼 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식기는 유수에 바로 갈까? 공집합이 되겠고 얘는 교집합이 되겠고 얘는 A가 될 거야. 맞나요? 그럼 얘는 공집합이지 뭐. 맞죠? 저 니은 맞아. 디귿 갑니다. A 연산 B의 전체 여집합이죠? 그럼 A 연산 B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이 친구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에요. 역시나 드모르간의 법칙 A 여집합, 교집합 B가 되는 건데요.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이에요. 얘는 B 차집합 A가 되시겠죠. A 차집합 B가 아니라 B 차집합 A입니다. 틀렸죠.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런 스타일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당하지 않고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 알겠어? 됐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얘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이 개념 설명하고 저 문제 풀고 쉴 테니까 좀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거 배우려고 온 겁니다.
내가 수업 전까지 이걸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야 되냐 말아야 되나 진짜 심도 있게 고민했는데 안 가르치면 내가 사기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에 안 가르칠까 하다가 사기꾼 될 것 같아서 가르칩니다. 역시나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우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좀만 집중해 주시고 좀만 도와주세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공부합시다. 이제 출발할게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괜찮죠? 그때 여기랑 여기에만 색칠이 된 거예요. 알겠죠? 여기랑 여기에만 색칠이 됐어요. 그럼 저 친구를 표현하기를 이 부분은 A에서 B를 뺀 파트예요. 그래서 A 차집합 B가 되겠고 이 부분은 B라는 덩어리에서 A를 뺀 걸 거예요. 그래서 B 차집합 A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 두 개의 친구를 더하면 저 빗금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때 이거를 아까 저렇게 동그라미 두 개 친 친구처럼 얘도 이런 연산을 내가 그냥 정할게. 세모라는 연산이라고 할 거야. 세모라는 연산이라고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렇구나. 요 친구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구나. 차집합이 대칭적으로 있다. 대칭 차집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알겠죠? 특수한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서 내가 좀 연산을 해볼 거야. 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서 연산이 가능하잖아. 그 연산 한번 해보겠다고. 그 연산이 오늘 조금 어려울 거야. 근데 이거보다 어려운 연산 없어. 그러니까 믿고 한번 해보라고. 오늘 아까 복습 테스트 보시면은 선전고 기출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복잡했던 거 있지 않니? 좀 정리가 필요한 거 알아? 그치? 그 정도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그것도 복잡하다고 표현해. 이게 좀 많이 복잡해. 근데 이걸 한 두세 번 정도 써보시면 그런 것들은 진짜 쉬워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집중해줘. 알았죠? 가봅니다. 얘 가볼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써도 되죠?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써도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지금 연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를 덩어리로 보세요. 얘를 덩어리로 보시면 덩어리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이에요. 여기 이 연산이랑 이 연산이 다르기 때문에 분배하실 수 있어요. 맞나요? 이걸 덩어리로 보세요. 따라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교집합 쓸게요. 얘랑 얘랑 처리하세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덩어리에다가 합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일단 여기까지 와보세요. 써보세요. 그러면 이 왼쪽 중괄호 이 내부 오른쪽 중괄호 이 내부에서 역시나 또 추가적인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네요. 추가적인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어서 또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랑 분배 A 합집합 B 교집합 얘랑 얘랑 분배 B 여집합 합집합 B 됐지? 그 다음에 교집합 얘랑 얘랑 분배 A 합집합 A의 여집합 얘랑 얘랑 분배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추가적인 계산
얘는 누가 봐도 전체 집합. 얘도 누가 봐도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랑 교집 합치하면 그냥 얘야. 그래서 A 합집합 B가 되겠고, 교집합. 얘랑 이거 하면 요거지 뭐. 그래서 B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이야. 그런데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의 역으로 생각한다면 B 교집합 A의 전체 여집합이 되겠고, 그럼 다시 한번 쓰신다면 A 합집합 B 교집합, 파란색 그대로 써. 자리 바꿀게.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고, 그때 이 교집합이랑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 따라서 이 친구는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거야. 맞나요? 괜찮겠어요? 가보세요. 시작. 보고 베끼라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해봐야 된다고. 그럼 마지막 이 결론을 다시 한번 내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시면 여기에서 이거를 뺀 거라는 건데 말 되죠? 합한 부분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 친구가 내가 아까 비큼친 부분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이 표현은 이 한국말을 와닿게 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고, 실제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칭 차집합을 푸는 그 풀이 방법은 나는 이 빨간색 가지고 풀 건데, 이 빨간색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면 두 집합을 합하고 두 집합의 공통인 부분을 빼겠다라는 거야. 알았어? 한 번만 더. 두 집합을 합하고 두 집합을 공통인 부분을 뭐 한다고? 빼겠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대칭 차집합의 풀이 방법은 이거야. 합했다가 공통인 것을 빼면 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거 뭐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외워봤자 뭐가 달라? 아무 의미가 없고 얘 의미를 곱씹어 보자고. 알겠죠? 합했다가 공통인 부분을 빼겠습니다. 이런 걸로. 좋아요. 계산을 하기 전에 대칭 차집합의 성질 한번 가볼게요. 두 가지가 무조건 성립하니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A 연산 B, 이게 대칭 차집합이잖아요. 얘를 하던, 이걸 먼저 하던, 합했다가 공통인 부분을 빼는 거랑 합했다가 공통인 부분을 빼는 게 뭐가 다르겠니? 똑같겠지. 맞지?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소리야. 두 번째, 3개짜리는 내가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줘야 되는데 책이 없나? 그게 유제로 있을 거거든. 이거 해설지 보면 될 거야. 근데 이건 나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냥 B 연산 C, A 연산, B 연산 C라고 하실 때 왼쪽을 먼저 연산하고 또는 오른쪽을 먼저 연산을 하던 값은 변함이 없다. 이거야. 즉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면 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저 연산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한국말로 한 문장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냥 이윤과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냥 하면 된다고. 그냥. 알겠어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알겠지? 그냥 그게 성립하냐 안 하냐라는 걸 물어볼 거라고 아마.
또는 연산할 때 그냥 저걸 쓰면 된다고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A 연산 A를 해볼 거예요. A 연산 A가 아닌 거를 해볼 거예요. 무슨 얘기지? 들어봐. A 연산 전체 집합 해볼 거예요. 네 번째, A 연산 공집합 해볼 거예요. 얘를 할 거예요. 해도 될까요? 가볼게. 저 빨간색만 집중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얘를 하라고 하면 네 친구들은 다 여기다가 대입하고 있을 거야. 여기다가 대입하고 있을 거라고. 아까 전전 문제 있지? 전 문제인가? 이거를 할 때 그냥 여기다가 슝슝슝슝슝 대입하고 있는 거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 공부했잖아. 그럼 다시 말할게. 합했다가 공통인 것을 빼면 돼. 같이 하자. 합하면 뭐야? A요. 공통인 거 뭐야? A지. 빼면 뭐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할 수 있어? 이해했어? 너 해봐. 조용히 해봐. 합하면 아니 좀 내가 물어볼게. 너무 이게 의욕이 너무 앞서 지금. 합하면 뭐야? 공통인 부분. 공집합. 빼면. 종혁이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건 종혁이를 깐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야. 깐 거 아니야. 지성아 한번 할까? 목 나올 수 있어? 아니 힘들어? 안 될 것 같아요. 현서 합하면 전체 집합 공통인 거 A 빼면 잘했어요. 할 수 있죠? 이걸 왜 안 해요? 해야죠. 맞죠? 합하면 뭐야? A지. 공통인 거 뭐야? 공집합이지. 맞지? 빼면 뭐야? A라고. 맞나요? 이걸 외우는 거 아니지? 여러분 충분히 하고 있었잖아. 그럼 뭘 외워야 돼? 빨간색을 외워야 된다고. 빨간색 의미를 외우자고. 알겠죠? 빨간색 의미를 외우자고. 이렇게 연산하면 돼. 괜찮겠어요? 여기서 이 교훈을 얻어볼게. 이 친구 가지고 좀 더 놀아볼게. 네 번째, 만약에 A라는 연산이랑 B라는 친구랑 A집합이랑 B집합이랑 연산을 했더니 공집합일 때 이렇게 나왔어. 저 대칭 차집합에서. 근데 공집합이 될 때는 이 연산과 이 연산이 똑같을 때잖아. 미안해.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이랑 똑같을 때지. 그래서 이 주장은 A랑 B랑 집합이 같다라는 소리로 해석하시면 돼. 그래 안 그래? A랑 B랑 같을 때만 공집합일 테니까. 알겠어요? 합했다가 공통인 걸 뺐는데 공집합이래. 얘랑 얘랑 같은 거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요 느낌이야? 다섯 번째, A 연산 A는 뭐라고? 공집합이지? A 연산 A 세 개 해볼게. 그러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를 먼저 해도 되고 얘를 먼저 해도 돼. 얘를 먼저 할게. 얘는 뭐야? 공집합이야. 맞나요? 공집합이랑 A랑 연산하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 연산 공집합인데 여기 써있어. A지 않니? 다시. 얘 공집합이지 지금. 맞아? 공집합이랑 A랑 연산하면 A라고. 그래서 이건 A야. 따라와. 네 번 해볼게. 여기 세 번 한 결과가 A지 않니?
그럼 A랑 연산하면 공집합이라니까. 한 번만 더 할게. A 연산 A 하면 요게 공집합 아니야? 걔랑 얘랑 연산하면 A라고. 계속 반복되겠지? 이렇게 주기성이 있으니까 정리 하나 해두는 거 좋지 않을까? 어떠세요? 내가 그냥 정리하는 건 아니잖아. 주기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맞죠? 그래서 A연산 A 얘가 만약에 N개 있다라고 한다면 N번 연산했다라고 한다면 알았죠? 이거 아니면 이건데 뭐 공집합 아니면 A일 텐데 맞죠? 공집합은 N이 짝수일 때 얘는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가시면 돼. 나 보면 나 아무것도 안 보고 하지 않니? 그치? 이거 내가 뭐 머릿속에 다 있는 줄 아니? 다 외우고 오는 거야 나도. 알았죠? 좀 이게 뭐 보고 하면 이렇게 좀 멋 없잖아. 멋 있어 없어? 없지? 너네 나중에 발표 같은 거 할 때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뭔지 알아? 너 학교에서도 발표하지 않니? 학교에서 발표할 때 어때? 그러니까 뭐 프리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말이야. 뭐 이상한 거 가져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되고요. 이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보는 척하고 그냥 이건 이렇게 됩니다. 어때 보여? 아마추어 같아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마추어입니다. 맞지? 아마추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거기서 두드러지고 싶다면 외워가세요. 알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죠? 용어들이 어려우면은 뭐 그건 니네들 알아서 하시고. 대학교가 또 똑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병신 같은지 아세요? 애들 진짜 되게 웃겨요. 그냥 다 PPT에 막 이렇게 다 붙여놓고 막 그거 되게 그대로 읽고 있고 마지막에 박수 받고.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지. 왜냐면 괜히 질문하면 이상해지니까 서로. 걔 공격하는 느낌 들잖아. 맞죠? 다 이제 동기인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동기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상하잖아. 물론 되게 좋은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다. 스카이급의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로 그냥 뭐 그렇다고.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너네가 이런 느낌으로 스티브 잡스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 있잖아.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봐. 그냥 교수님이 벌써 그냥 A를 쓰고 남습니다. 그냥 고민을 안 할 겁니다. 그냥. 왜냐면 1학년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냥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런 여유를 발휘한다고? 이렇게? 이런 여유를 발휘한다고? 와, 이건 뭐 그냥 몇 살이세요? 뭐 이럴 정도일 거예요. 알았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제 프로고 돈 버는 사람이고 맞죠? 근데 여기서 내가 야 대칭 사집합의 성질은 말이야 이게 뭡니까? 그쵸? 그치? 물론 지금 이거를 5번째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처음에는 보고 하냐? 아니요.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다시 말할게. 야, 나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외워? 어떻게 생각해? 외워야 된다고? 외워야지. 그 대칭 차집합이라고 딱 그 5글자가 뭐야 이 중요한 시기. 대칭 차집합이라는 5글자 중요한 뭔 소리야. 대칭 차집합이라는 5글자가 딱 나온 순간 1번부터 5번까지가 쫙 열려야 된다고. 네 머릿속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다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알겠어요? 이해를 했어. 그러면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느낌으로 그게 복습이라고. 문제 푸는 게 복습이 아니라. 야,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대칭 차집합을 풀 수가 있겠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내가 대칭 차집합 관련된 문제를 예일여고에도 나왔고 다른 학교도 나왔고 다른 학교도 나왔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넣겠지. 그럼 넣었어. 일단 그럼 1차적으로 대칭 차집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 맞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할 거야. 뭐 이건가 뭐 이거 말하겠지.
그때 여러분들이 이 5가지가 완벽하게 잡혀 있으면은 풀리는 거고, 조금이라도 빈공간 있는 순간 못 푸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인 공부입니까? 당연히 할 거면 똑바로 다 해야죠. 그래서 내가 오늘 고민한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괜히 했다가 1번, 4번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까먹는다면 그럼 뭐하러 해요 내가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스티브 잡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발표를 나중에 멋있게 해야지, 걸어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 요거를 다 외우실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나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이 그림 보고 이 그림을 알고 있어야죠. 이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외워야죠.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얘에 대한 확장판이라고 기억하시고, 이거는 쭉 나열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 상황이구나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걸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안 외우고 있어요. 이걸 해보면 돼요. 그때마다. 근데 지금은 써져 있으니까 보고 한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2번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하면 돼요. 합했다가 공통인 것을 빼면. 알았죠? 그게 수학 공부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미치겠어요. 그게. 맨날 문제만 풀어요. 알겠죠? 당연히 문제도 풀어야죠. 근데 뭐 문제만 풀어서 뭐가 달랐습니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딱 봤더니 대칭 차집합이죠. 저 연산은 1번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합했다가 공통인 것을 빼면 공집합입니다. 맞습니다. 합하면 전체 집합, 공통인 부분은 공집합, 빼면 전체 집합. 맞습니다. 합하면 A, 공통인 부분은 공집합, 빼면 A. 맞습니다. 이해겠네요? 합하면 전체 집합, 공통인 부분은 A, 빼면 A의 여집합이네요. 답은 5번. 이렇게 하라고. 알았어요? 할 수 있지? 넘어갑니다. 연습 17번으로 가시죠. 이 표현을 봤더니 이게 대칭 차집합이구나. X랑 Y의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대칭 차집합, 그 다음에 또 이걸 하라고 했습니다. B라는 그럼 집합을 표현한다면 B라는 집합은 1, 2, 1, 3, 9죠. 그 다음에 C라는 친구는 2, 3, 5, 7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A랑 B를 대칭 차집합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A 연산 B 갑시다. 저렇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합하면 뭡니까? 1, 3, 2 미친놈 아니야? 다시 할게. 1, 2, 3, 4 1, 3, 9 맞죠? 이게 합한 거고요. 공통인 거 뭡니까? 1과 3이네요. 빼세요. 2, 4, 9에 그래서 됐어요? 그렇게 한국말로 생각하자고. 알겠지? 자, 그럼 이게 2, 4, 9야. 거기에다가 C라는 친구랑 연산 땡길게요. C는 누구라고요? 2, 3, 5, 7이야. 합할게요. 2, 4, 9, 2, 3, 5, 7. 공통인 거 뭐야? 2잖아. 빼세요. 요거죠. 맞죠? 그럼 4, 9, 3, 5, 7. 이게 답입니다. 됐니? 이게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좋아요.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해. 중요해. 첫 번째,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야. 그럼 저 두 개의 집합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할게. 그럼 원소의 개수잖아. 그러면은 이 구역의 원소의 개수랑 이 구역의 원소의 개수랑
이 구역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면 돼. 맞나요? 그럼 그 친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NA, A의 원소의 개수를 더할게. 그럼 A라는 구역은 여기랑 여기 두 개의 영역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더했다라고 해서 꺽쇠 표시를 할게. 알겠어요? 거기에 원소의 개수를 더한다는 얘기야. 원소는 몇 개 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를 한다면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더했다. 이렇게 할게. 그러면 원래는 여기 한 개씩만 더해야 되는데 여기 두 번 더했네? 어때야 돼? 그럼 당연히 빼셔야죠. 맞나요?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너의 공식이죠.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요거야. 근데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했어. 경우의 수 파트에서 했어 이미. 경우의 수 파트에서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더하기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빼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뺐어. 그거랑 똑같아. 알겠죠?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전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드릴게요. 이거 아마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그냥 변형식이긴 해. 그냥 단순한 변형식이긴 한데 이게 좀 약간 강력해. 들어보세요. 만약에 A라는 원소의 개수랑 B라는 원소의 개수를 더하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부분이잖아. 그럼 이쪽 넘기면 되거든? 맞지? 넘기면 돼. 그럼 그 넘긴 그 결과를 그냥 기억하자고. 합한 거랑 공통인 부분이랑 더하는 거야. 합집합 원소의 개수랑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A 원소의 개수랑 B 원소의 개수랑 더한 거야. 그냥 이걸 하나의 덩어리를 그냥 외우라고. 알았죠? 좀 이따도 이거 쓸 거야. 알겠지? 괜찮길 바래. 필기하고 계신 분들 이거 한 3줄 정도 비워두세요. 여기 3줄 정도 비워둬요. 그리고 2번으로 갑니다.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거야. 3줄 정도 비워두세요. 2번입니다. 3개짜리 갈게. 조금 빡셀 수 있어. 이거야. 집합 3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그려.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 이렇게 3개 그려볼게. 그럼 다시 말하지만 너라는 원소의 개수를 센다라는 거 각각의 구역에 있는 친구들을 다 더하시면 돼. 한 번씩만 더하시면 돼. 일단 우리는 여기를 더해야 되니까 NA를 써볼 거야. 쓰고 꺽쇠 표시할게. 그 다음에 NB 더할게. B 영역 꺽쇠 표시해볼게. NC 구역 표현해볼게. 이렇게 표현할게. 그럼 지금 너무 많이 더했어. 맞죠? 겹쳐지는 부분 너무 많이 더해서 A 교집합 B 뺄게. A 교집합 B 뺄게. 그럼 여기 하나 빼고 하나 뺄게. 그 다음에 B 교집합 C 뺄게. B 교집합 C 뺄게. 하나 뺄게요 또. 그 다음에 C 교집합 A 빼면 얼추 완성될 것 같아. C 교집합 A 빼면은 저기 정 가운데가 빠져버렸네? 원래 하나 더 해야 되는데 3번 빠니까 3번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다시 더해야 돼. NA 교집합 B 교집합 C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는 역시나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외우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알겠죠? 외워주셔야 돼. 이거를 이렇게 외우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필요하다면. 난 그냥 빼기로 가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죠? 괜찮아요? 외우셔야 돼요. 오늘 외우셔야 된다고 이따가 문제 풀려면. 추가적인 얘기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3개짜리가 A, B, C가 있잖아.
이거 사람이 나갈까? 친구. 그러니까 너 포함해서 이렇게 3명 있다고 쳐보자. 근데 이 2명이 이게 너고 얘랑 얘는 친구인데 이 C가 오늘 처음 본 애야. 오케이? 어색하잖아. 맞아요? 그럼 서로소야 이 2명이. 얘가 서로소면은 3개 다 서로소 아니야? 맞아요? 얘랑 얘는 알지만 이 3명의 공통된 부분은 없다고. 얘랑 얘랑 공통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 전체가 공통된 부분이 있어? 또는 그냥 수식으로 본다면 저 3개 중에서 2분이 서로소잖아. 그러면 A 교집합, B 교집합, C. 얘랑 얘랑 공집합이라. 공집합이랑 B랑 교집합치하면 얘도 공집합이라고. 맞나요? 아무튼 내가 이걸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빡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말로 말합니다. A, B, C 중에서 2개가 서로소잖아? 뭐야? A, B, C 중에서 2개가 서로소면 뭐라고? 2개가 서로소면 주황색 어디 갔어? 주황색 어디 갔지? 2개가 서로소면 뭐라고? 3개 다 공통된 부분이 없다. 요거야. 그럼 이 공식에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2번째 상황에 공식에 적용해 보신다면 A와 B가 서로소라고 가정해 볼게. A랑 B는 서로소이다 이러고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얘를 구하라고 하시면 해볼게. 일단 NA, NB, NC 이렇게 쓰고 빼기 NA 교집합 B는 없잖아. 서로소라니까. 그럼 얘랑 얘만 빼면 돼. 근데 얘도 없지. 그래서 이 나머지 2개만 빼면 돼요. B 교집합 C, C 교집합 A. 그래서 저 공식이 조금 더 라이트해진다고. 서로소가 되면.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지? 좀 더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인식하자고요. 좋습니다. 3번째 이야기. A 차집합 B 만들어 볼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있다고. 그럼 너라는 요 덩어리의 원소의 개수만 더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차집합을 표현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면 돼. 그치? 또는 필요하다면 A 교집합 B에서 아니지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돼.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돼. 이렇게 되실까요? 괜찮지? 다음 4번째.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 관계라면 A가 B의 부분집합 관계라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단다. 그때 B 차집합 A를 구하라고 한다면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여기 부분이잖아. 맞죠? 그럼 B라는 원소의 개수에서 A라는 원소의 개수 빼면 돼요. 그냥 대단한 거 아니야? 뭘 할 필요가 없다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알았죠? 5번째. A가 아닌 친구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고 한다면 이게 여사건, 경우의 수의 여사건 같은 느낌인데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집합의 경우의 수에서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이런 느낌으로. 맞죠?
얘와 더불어서 만약에 얘를 구하라고 한다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친구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드모르간의 법칙의 역을 이용한다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시겠고 맞나요? 그럼 얘와 연결시킨다면 얘는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빼면 되고 얘는 뭔데요 그러면? 얘는 아까 괄호 1번 있지? 괄호 1번 하듯이 하면 되지.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이러면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실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이렇게 가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70번으로 와보시죠.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랑 B에 대해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30, A랑 B의 원소의 개수는 저거,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건 9개. 맞나요? 그러면 얘를 적용해 보세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는 9개. 얘는 30개. 그럼 이 친구는 뭐야? 21개지. 맞죠? 그래서 요거랑 이걸 보고 빠르게 N A 합집합 B가 얼마다? 21이라는 거를 캐치하길 바래. 알겠죠? 문제 없지?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시간만 있으면 다 하는 거야. 근데 더 빨리 할게. 아까 내가 빨간색으로 변형이라고 써줬던 거 기억해요? NA랑 NB랑 더한 건 뭐랑 똑같다고? 합집합이랑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랑 똑같아. 얘랑 구할 답을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랑 같다고. 그럼 28이랑 얘랑 더한 거랑 같으니까 너의 답은 7이겠지. 이렇게. 알겠죠? 더 머리를 덜 쓴다고 이러면. 알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한다고. 얘는 18 더하기 10 빼기 내가 원하는 답이잖아. 일로 넘기고 한다고. 이거 자체가 너네한테 손해잖아. 계산 실수할 확률이 높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 추가적인 그 공식을 외우자고. 요거랑 더한 거, 아까 요거 21이랑 더한 게 얘랑 더한 거 같다면 답은 7이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넘어갑니다. 연습 문제 9번으로 가봅시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연습 문제 9번이에요. 배수집합 아까 설명드린 거와 원소의 개수와 콜라보된 문제입니다. 배수집합 기억하시죠? 자, 합집합일 때는 이 식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분배해야 교집합으로 연산이 가능하니까 분배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럼 A2 교집합 A3 분배하고 있어요. 해서 합집합 A2 교집합 A4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주어져 있는 이 친구는 누가 봐도 A6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어져 있는 이 친구는 누가 봐도 A4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너의 합집합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 의미 없지? 그럼 너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하세요. 얘는 누군데요? 이제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잡으시면 돼요. 얘는 누군데요? N A6 더하기 N A4 빼기 N A6 교집합 A4 인정하세요? 그럼 여기 또 나왔네. 이 친구는 누구야? 6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출발할게요. 6의 배수의 개수는 6부터 96까지여서 16개입니다. 4의 배수의 개수는 4부터 100까지니까 25개입니다. 괜찮지?
12배수는 12부터 96이니까 8개입니다. 됐어요? 그럼 41 빼기 8입니다. 자, 이게 빨리빨리 안 된다. 그럼 저 1부터 100까지에서의 배수의 개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부터 100까지가 있잖아. 100개지. 맞지? 그때 6의 배수의 개수는 이걸 나눈 다음에 가우스 취하면 돼요. 선생님, 가우스를 못 차겠어요. 그럼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우스는 무슨 말이야? 최대 정수잖아. 맞죠? 그러니까 왼쪽 정수 생각하면 돼요. 이거 얼마야? 16점 얼마지? 그렇지? 그래서 16점 얼마니까 바로 왼쪽 정수 16. 100 4의 배수 25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냥 세세요. 뭐 가우스까지가.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수 집합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올 만해요. 넘어갑니다. 넥스트. 대표 유형 71번으로 가볼게요. B와 C가 서로 소일 때 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지금 방금 지웠는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맞죠? 출발할게요. 그럼 N,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일단 NA, NB, NC 다 더할게요. 15 더하기 11 더하기 8 하시고 뺄 건데 B와 C가 서로 소니까 A, B, C 다 서로 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빼는 거예요? A 교집합 B랑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얘만 빼시면 된다고요.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동의하세요? 그럼 얘를 구할게요. 이 친구 구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얘 구할게요. 얘는 너랑 더한 게 NA 더하기 NB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죠? 저거랑 요거랑 더한 게 NA 더하기 NB야. NA 더하기 NB는 26이지. 저 18이잖아. 8. 더 빠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A 교집합 C는 얘랑 더한 게 NA랑 NC랑 더한 거야. 그럼 23이지. 23은 19 더하기 4가 23이야. 이렇게 하라고. 알았죠? 하나의 스킬이야. 따라서 이 친구는요. 15 더하기 11 더하기 8에다가 8 빼고 4를 빼시면 돼요. 25에서 4 빼니까 21. 답 21 맞아요? 22예요?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20. 26에서 4 빼야 돼요? 26에서 4 빼야 되죠. 맞죠? 22예요. 22 맞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미쳤어요, 아무튼 이거예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넥스트. 유제 문제입니다. 187페이지는 유제 문제. N 전체 집합은 40합. NA는 24. 그렇게 된대요. 그때 전체 집합이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아니야, 그림 그릴 필요 없어. 그냥 전체 집합이 N,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요. 얘가 그냥 44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게 이런 걸 구하라고 했어. 저게 지금 와닿지 않으니까 그림을 그리자. 요게 A야. 요게 B야. 요게 C라고. 맞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N을 빼고 생각하면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C랑 C 교집합 A를 다 합집합 시킨 거는 요거 아니세요? 이 부분 더하라는 거야.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라고. 맞나요? 그럼 여기 꺽쇠 표시한 다음에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만 더해야 돼. 괜찮겠니? 저기 한 번, 저기 한 번, 저기 한 번, 저기 한 번만 더해야 돼. 그러면 요것만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NA 교집합 B를 더하면 여기 더해지는 거야. 더하기 NB 교집합 C를 더하면
여기랑 여기 더해지는 거야. NC 교집합 A를 더하면 여기 더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 이 정 가운데 있는 이 친구 꺽스 3개나 돼. 빼야 돼 그러면. N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2번 빼셔야 돼. 이거야. 이게 답이야. 듣고 있니? 이게 답이지.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해? 얘랑 얘가 필요해. 맞죠? 그래서 얘를 갑니다. 이제 44는 A라는 집합 24, 19, 23 빼기 얘지. 이거를 네모라고 할까? 네모야. 더하기 뭐야? 세모야. 동의해요? 근데 세모가 얼마죠? 5네요. 5야. 얘 5라고. 네모만 구하면 끝. 갑시다. 다 더하시면 43, 1. 얘랑 얘랑 더하면 28. 그럼 27. 이거 얼마? 27. 27에서 10 빼면 17. 됐니? 뭔지 알겠어? 내가 뭐 한 건지 알겠어? 몰라. 난 최선을 다했어. 넘어갑니다. 대표형 72번. 말이 많아. 편하게 봐. 청소년 캠프에 참가한 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어하는 저 80명 그럼 전체 인원수야.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80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축구를 좋아한다고 답한 학생이 54명, 야구를 좋아한다고 답한 학생이 48명입니다. 그럼 축구를 A, 야구를 B라지 말고 대가리 아파요. 그럼 뭐를 A라고 했지? 뭐를 B라고 했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써요. 알았죠? 이렇게 하세요. 축구와 야구 중에서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학생이 8명이에요. 그럼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요? 80명인데 여기에 8명이 빠져 있어요. 외톨이들이. 그럼 여기 안에는 72명만 있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긴 72명이 있어요. 맞죠? 그때 구하러 가는 게 축구는 좋아하고 야구는 좋아하지 않아. 축구는 좋아하는데 야구는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 파트예요. 맞죠? 저기 파트는 뭐예요? 축구에서 야구를 뺀 친구라고요. 여기 몇 명이라고요? 72명이죠. 야구 좋아하는 친구 누구예요? 몇 명이에요? 48명이죠. 여기 몇 명이겠어요? 72명에서 야구 좋아하는 학생 48명 빼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맞아요. 맞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아래 해설 어떻게 써질지 모르겠지만 답답하게 써져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아래는 유제 72-1번. 동호회 회원 60명을 대상으로 바둑과 장기. 바둑을 좋아하는 회원은 38명, 장기를 좋아하는 회원이 29명,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10명. 그러면 이것도 그림 그릴까? 바둑, 장기.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은 50명 같은데? 여기 50명이야? 바둑과 장기 중 한 가지만 좋아하는 회원수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좋아하는 회원수는 당연히 여기 아니야? 인정하세요? 그럼 여기 부분은 뭐야? 대칭 차집합 아니야? 맞죠? 대칭 차집합이요. 다시 갈게요 그러면. 바둑이는 38명, 장기는 29명. 괜찮죠? 전체 인원은 50명. 듣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얘는 38명. 도와주세요. 머리를 쓰세요. 얘는 38명. 얘는 29명.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 빼고 50명. 그럼 N, 바둑, 합집합, 장기는 괜찮은 거지 이거? 50명.
N 바둑 38명, N 장기 29명.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식기가 필요해. 왜? 여기에서 이거 뺀 게 답이니까. 맞니? 근데 이거랑 교집합이랑 더한 친구가 얘랑 더한 거랑 같다고. 더하면 얼만데? 67명이지. 50이랑 얘랑 더해서 67이 되니까 얘는 17.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50에서 17을 뺀 게 답이야. 됐어요? 머리를 쓰세요. 알겠죠? 머리를 쓰시는 겁니다. 유제 72-2번입니다. 어느 학급에 50명을 대상으로 3편의 영화 ABC의 관람 여부를 조사했더니 ABC를 관람한 학생은 26명, 16명, 25명이다. 3편 모두 관람한 학생은 5명인데 ABC 중에서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했다라고 할 때 영화를 2편 이상 관람한 학생 수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저기 네 번째 줄 보면 모든 학생이 ABC 중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관람하지 않은 학생은 없습니다 하니까 총 50명이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되겠죠. 저 문장 때문에. 그리고 있는 그대로 갈게요. NA는 뭐라고요? 26명. NB는 뭐라고요? 16명. NC는 몇 명이라고요? 25명이에요. 그림 그려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세팅을 해보죠. 세팅을 해보시면요.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영화를 2편 이상 관람한 학생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2편 이상은 여기 2편, 여기 2편, 여기 2편, 여긴 3편. 맞죠? 여기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까 전전전 문제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아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요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한 다음에 정 안 내고 몇 번 빼요? 2번 뺐어요. 맞죠? 그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거 안 풀 거예요. 알겠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있길 바래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연수 문제로 가보시죠.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전체 집합 50명이라고 할게요. 학교에서 어떤 한 반이 50명 있다고 칠게요. 그냥 알았죠? 50명 있어요. 여기 50명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야, 수학학원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 손을 들은 학생들의 학생 수가 35명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다음 영어학원 다니는 학생 손 들어봐 라고 했더니 20명 손 들었어요. 오케이?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을 둘 다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가 아니라 최대 몇 명이고 최소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갈게요. 요게 한 학급인데 내가 담임 선생님이야. 50명 있어. 근데 학교에서 이런 거 조사라고 한 거지. 수학학원 다니는 학생과 영어학원 다니는 학생을 조사해보라고 한 거야. 수학학원 35명 다닌대. 영어학원 20명 다닌대. 근데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을 동시에 다니는 학생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 이거야. 영어학원 학생이 20명이지. 영어학원 다니는 학생이 20명인데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다니는 그런 학생이 23명이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3명은 귀신입니다.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지 뭐 소름이 끼쳐야 되는데 지금. 진짜.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보세요. 영어학원 20명 손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은
알고 보니까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다니는 학생은 23명이야. 에? 이상하다고. 맞죠? 얘는 아무리 많아봤자 20명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인정하시죠? 상식이에요. 지금 상식이야. 수학 아니야. 알았지? 다음. 최소는 50명한테 물어봤다고 35명 손들었어. 20명 손들었어. 둘이 더하면 몇 명이야? 55명이지. 그럼 최소한 5명은 겹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손들었고 여기도 손들었던 거 아니야 하고. 맞죠? 상식이지? 5명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를 다 다니는 학생은 17명도 가능하고 12명도 가능하고 18명도 가능한데 아무리 많아봤자 20명을 넘으면 안 되고 아무리 적어봤자 5명을 반드시 넘어야 돼. 4명이라고 하는 순간 또 1명이 또 무서워진다고. 귀신이라고. 손을 이지랄로 든 걸 수도 있고. 무섭다고. 그래 안 그래? 무서운 일이야 그건. 알았지? 좋아. 그러면 여긴 요 친구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요 20명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영어학원 다니는 모든 학생이 내 수업을 다 듣는 거야 지금. 알겠니? 이런 상황일 때 겹치는 상황이 이런 거고 20명 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50명 다 해야 돼. 학원을 하나도 안 다니는 학생이 없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했잖아 아까. 수학학원, 영어학원 빼기 여기서 전체 집합을 했지? 근데 교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A합 집합 B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 알았죠? 이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 풀겠습니다. 40명 학생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은 30명. 배를 좋아하는 학생은 24명이었다. 사과와 배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사과와 배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줘봐 라고 했어요. 답은 여기 24. 얘랑 얘랑 더하면 54. 근데 40명 있어. 14명. 이렇게 빠르게 가라고. 알겠어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플로우대로 따라오셨다면 저건 외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알겠나요? 됐지? 됐어? 좋아.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시면은 38명이야. 여기까지 왔어요?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연습 문제 20번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앞에 보시죠. 아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필기에서 요거 했죠? 맞나요? 그리고 변형식 외우자고 했어요. 이거 쓸모 있죠? 쓸모 있는 거 맞나요? 이쪽으로 막 넘기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좋다고. 맞죠? 추가적인 얘기 할게요. 만약에 얘를 집합 X의 S는 썸이야 썸. SUM 서멀라이즈 합.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가정하시면 이 친구도 왜 내가 이걸 여기다가 썼을까? 얘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A합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A의 모든 원소의 합 더하기 B의 모든 원소의 합 빼기
A의 원소와 B 원소의 공통인 부분의 원소의 합이랑 빼면 같다고. 조금만 생각을 해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와닿지 않아. 그럼 외워. 알았어? 와닿지 않으면 외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내가. 알겠지? 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일단 좀 어렵다라고 표현이 될 거야. 그 어려운 걸 너네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잡아야 돼. 알겠어요? 얘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아시겠어? 그럼 당연히 이 변형식도 적용이 되겠지? 얘랑 얘랑 더한 게 이거랑 이거랑 같아. 알겠어요? 출발할게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저렇게 하자. 똑같이 나왔죠?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라지 A, 라지 B라고 하는 저런 집합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봤더니 A, B, C, D, E라고 있고요. 여기는 A, B, C, D, E에다가 K를 5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가족권을 봤더니 SA가 37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스몰 e를 다 더한 친구가 뭐란 소리지? 37이란 소리야. 안 써도 되지? 쓰면 안 돼. 찌질해져. 그럼 SB는 뭐겠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스몰 e를 다 더한 친구에다가 K를 5번 더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37 더하기 5K.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인정하세요? A 차집합 B는 249래요. 그럼 쓸까요? SA 차집합 B는 249를 다 더하면 6, 15 이렇게 되겠고, SA 합집합 B는 9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을 구해줘봐 라고 했어요. 얘는요, 그림 그려봐도 알겠지만 이 친구는 SA에서 SAU 집합 B 빼면 돼요. 어떠세요? 맞나요? 맞잖아요. A에서 AU 집합을 빼면 돼. 물론 이것도 돼요. A 합집합 B에서 SB를 빼셔도 돼요. 맞나요? 그럼 얘를 써먹을 수 있을지 얘를 써먹을 수 있을지는 나도 몰라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K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SA랑 SB를 더한 게 SA 합집합 B랑 SA 교집합 B를 더한 거랑 같아. 아까 얘기했다고. 그러면 SA는 우리가 37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의 값은 22라고 알고 있겠네요. 끝났습니다. 22랑 92랑 더하면 얘랑 더한 거랑 같다고. 계산 마무리할게요. 92 더하기 22는 37 더하기 5K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 마무리. 114는 74가 되겠고, 넘기면 40는 OK. 따라서 K는 8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뭔가 따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얘를 알고 있으면요. 알겠죠?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자주 표현이 되는 거니까 기억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고생 많았고요. 연습 문제 나머지 문제를 뭐 풀고 싶다라고 하면 풀되, 그것보다는 쌤 B를 정리하시고 유제 문제를 정리하셔서 그리고 이 개념을 좀 잘 잡으시기 바라고. 알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